요즘에 이커머스로 돈을 벌었다는 사례들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이커머스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알리랑 테무가 저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팔 수 있지?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곳엔 이미 대형 셀러들이 가득 차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 중국에서 뭔가 물건을 떼다 와서 파는 방식 자체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저도 지난 2년 동안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더 잘 되는 것도 제 관심사긴 하지만 사실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커머스로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늘 연구해왔던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랜 고찰과 고민 끝에 답을 내게 되었고 다시 복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쉰 시간이 약 2년 정도 됐는데요. 단순히 그 시간 동안 휴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테스트를 했고 더 많이 의심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커머스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0에서 100까지 그리고 100에서 1000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교환도 다시 만들고 시장도 다시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크게 남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돈이 되는 시장일까?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단순히 물건 떼다 가져와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올려놓고 언젠가 팔리겠지 라고 기다리는 방식 자체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이제 3년에서 4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죠. 진짜 물건 조금 싼 걸 좀 더 싸게 들고 와서 들고 오면 이제 월에 3, 400 이렇게 버는 케이스들도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알리나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 비교, 리뷰 비교, 배송 비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만 보면 맞습니다. 이커머스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려워졌다는 말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이때 반대로 봤습니다.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물티슈가 필요하네? 그럼 네이버에 물티슈 검색하고 쿠팡에 검색하고 최저가 보고 로켓 배송 있는 거 보고 리뷰 좀 많은 거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검색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틱톡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제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살 생각이 없는데 영상에서 이거 써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거 원룸 사는 사람들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은 주부분 없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번 보게 되고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네? 그럼 필요한 거겠네? 해서 물건을 삽니다. 링크를 주세요. 어디서 사요? 제품명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면 DM으로 링크를 보내주고 그 링크를 타고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젠 사람들이 네이버나 쿠팡 이런 곳에서 물건을 검색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보다가 몰랐던 필요를 발견하고 삽니다. 이 지점이 이커머스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티슈를 판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물티슈, 다이소에서 파는 물티슈, 유명 브랜드 물티슈, 그냥 가격이 괜찮거나 양이 많거나 리뷰가 좋으면 샀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티슈 하나도 아니죠. 순면 물티슈가 있고 보습 물티슈가 있고 아기 피부용 물티슈가 있고 반려동물 발 닦는 물티슈 그런 것도 있고 캠핑 갈 때 쓰는 물티슈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캠핑 물티슈 굿즈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 캠핑 물티슈라고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가격이 2만원이 넘는데도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캠핑을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리뷰가 이 제품은 1000개가 넘습니다. 예전엔 그냥 물티슈도 그냥 물티슈였는데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됩니다. 전 이걸 전문 용어로 수요의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똑같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 사람들을 더 잘 모아줍니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원룸 관련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런 컨텐츠를 보고 육아를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육아 유튜브를 보고 육아를 한 사람은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해서 인스타그램의 컨텐츠들을 보기도 하고 피부 고민 있는 사람들은 뷰티 리뷰, 뷰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은 반려동물 콘텐츠를 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감으로만 상품을 고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어떤 제품에 댓글을 다는지 어떤 불편에 사람들이 링크를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팔릴 만한 제품을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무조건 에센스 계정을 키워라 이런 말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물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 시킨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만큼 수요가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짓수도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생활용품을 팔겠다
라고 하면 너무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달라지죠. 7평 이하 원룸에서 공간 효율이 절실한 자취생을 위한 생활용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제품을 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접을 수 있는가, 걸 수 있는가, 공간을 덜 차지하는가, 좁은 공간에서도 조금 더 공간의 밀집도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상품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육아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 옷을 팔겠다 이게 아니라 피부가 예민한 아이가, 아토피가 정말 심한 아이가 잘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숙면용 티셔츠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티셔츠라고 퉁칠 게 아니라 원단, 봉제선, 목 라인, 땀 흡수, 피부 자극 같은 포인트가 보입니다. 뷰티도 똑같습니다. 그냥 미백 앰플을 팔겠다, 나야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완전 만능 앰플을 팔겠다가 아니라 자기 전에 바르면 코에 있는 블랙헤도만 확실하게 녹여주는 앰플,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바로 이해합니다. 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 좀 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은 시장에 초입이 아닌 이상 정말 튼튼한 중소기업이라던가 중견, 대기업들이 거의 다 잡아놨죠. 그런데 특정한 국소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준 제품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모두를 위한 만능 앰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예전처럼 아무 상품이나 올려놓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기도 메타로 기다린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맞는 제품을 찾고 그 제품을 필요한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 상품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올려서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을 어떻게 찾는지, 어떤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초보자는 어떤 순서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을 수입하고 아니면 가져오거나 떼다 팔거나 어떤 유형으로든 이거 내가 직접 판매를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까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력이 쌓이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제 물류망이라던가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했고 어쩌다 보니 현지 물류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정에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가져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들을 많이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커머스가 그냥 무턱대고 쉽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늘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대충 하면 돈 벌 수 있다, 딸깍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은 사실 이제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배울수록 더 깊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러면서 더 경험들을 쌓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충 하면 돈 번다, 상품 몇 개 올리면 바로 매출 난다, 이런 말은 사실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근데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딸깍하면 돈 번다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AI가 되게 잘 돼가지고 이걸 잘 쓰게 되면 사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런 초보자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어폐죠.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AI조차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가 또 그 수익 기준을 가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로 결과를 내기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발생한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늦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턴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요를 보고,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학습한 사람이 기회를 가져갈 겁니다. 저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 이커머스의 기회는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피로가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피로를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한테는 작지만 강한 시장이 계속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그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분석, 상품 기획, 심리학, 상세 페이지, 수입 구조, 물류, 제조, 그리고 초보자가 0에서 1000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기준까지 이제부턴 더 솔직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전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